제1 녹취록이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이라면 제2 지금 최근에 녹취록은 바로 이기성, 박영수, 인청 녹취록이 지금 검찰의 수사를 굉장히 빨리 이루어지게 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재명 녹취록 나왔다 하는 얘기입니다. 원래 녹취록 하면은 정영학 회계사가 처음 이 대장동 게이트, 이재명 게이트에 아주 큰 트리거 역할을 한 것이죠. 네. 그런데 또 이 녹취록이 나왔다는 건데요. 이 녹취록은 바로 분양대행 업체, 분양대행을 하는 업자가 그대로 녹음을 해서 지금 검찰 손에 들어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참 이런 돈 앞에서는 뭐 의리를 찾을 그럴 리가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돈으로 얽혀 있는 이 대장동 일당들은 서로를 못 믿는 것입니다. 서로를. 왜? 딴소리를 나중에 할지를 모르니까 전화통화라든가 아니면 둘이 뭐 식사라든가 차 한잔을 마셔도 다 핸드폰에 녹음기를 다 켜놓고 지금 이 대화를 한다는 게 드러난 것이죠. 바로 이기성 녹취록인데요. 이제 정영학 녹취록이 원조 녹취록이라면은 최근에 검찰 수사가 활기를 띠고 있는 것이 바로 이기성 녹취록입니다. 이기성 녹취록. 이게 박영수 전 특검의 사촌인가요? 뭐 하여튼 뭐 인척이라고 합니다. 박영수 특검이 정말 어느 정도 깊이 관여를 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자기의 친척인 이기성 씨를 저 대장동의 분양 대행 업체로 저 사람이 무려 5필지에 해당하는 분양 대행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대단한 특허로 볼 수가 있는 내용이시죠. 네, 바로 저 녹취록에 보면은 이재명 로비를 위해 남욱에 42억 5천만 원을 전달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재명 로비용으로 쓰기 위해서 누구에게? 남욱에 42억 5천만 원을 전달했다 하는 내용 그대로 나옵니다. 이재명 얘기가 나오죠. 특히 로비, 이재명이 인허가권을 다 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대장동 게이트에서 우리가 아주 떼돈을 벌기 위해서는 바로 성남시 이재명 쪽에서 계속 이거를 로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42억 5천만 원을 만들어서 남욱에게 전해 줬다 하는 그런 녹취록의 내용입니다. 네, 이재명 시장 재선 자금을 마련한 인물이죠. 지금 박영수 특검의 사촌 친척이 되는 이기성이라는 그런 그 사람입니다. 검찰이 녹취록 내용 증명서를 토대로 이기성 씨죠. 남욱이 중간에 전달자로 되어 있고 김만배와 유동규를 거쳐서 이재명 측으로 돈이 전달되는 자금 흐름을 쫓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분양 대행업자가 남욱이 얘기를 하면은 여기저기에서 돈을 만들어서 남욱에게 전달을 하고 남욱은 중간에 있는 김만배와 유동규를 통해서 42억을 전달을 했고 김만배와 유동규는 이 중에서 자기들 일부는 자기들이 또 파킹을 하고 자기들이 자기 용도로 쓰고 그러니까 일종의 배달 사고가 김만배도 있고 유동규도 있는 것이죠. 그쪽에서 누굽니까? 김용이나 정진상에게 돈이 그중에 상당 부분이 전해 들어갔다 하는 게 녹취록에 그대로 나옵니다. 저 이기성이라는 사람이 분양 대행업자인데요. 분양 대행업자가 저렇게 큰 대장동 프로젝트를 하면은 분양업자도 있어야 되고 시공업자도 있어야 되고 시행업자도 있어야 되고 다 자기들 이렇게 파트별로 나누질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공업자 우리가 이제 실제로 공사를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삼성물산 건설사업부, 대우건설, 뭐 대림건설 이런 데가 이제 시공업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게 시행업자고 나머지 다 공사가 완료되면 이제 분양을 맡는 사람들이 분양업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분양한다는 얘기는 돈을 특정인에게 분양을 해주고 그 입주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돈을 받는 게 분양업자이기 때문에 바로 현금을 제일 쉽게 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행업자, 시공업자들에 비해서 분양 대행업자들이 현금을 늘상 만질 수밖에 없으니까 바로 돈은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네. 그리고 저 이기성이라는 사람은 5개의 필지에 분양을 대행했으니까 아마 돈을 많이
벌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남욱이 야, 성남 알지? 성남시 뭐 이재명 뭐 이 정진상 그쪽에서 또 돈 또 달래. 그러니까 네 돈 좀 만들어 봐라고 하면은 그 대행 업체에서 돈을 만들어서 그대로 남욱한테 갖다 주고, 남욱은 뭡니까? 정진상, 김용, 유동규 이쪽에 또 돈을 전달을 하고, 자기 일부는 또 이 배달 사고 이 뭡니까? 인마이 포켓이라고 하나요? 네, 그런 것들을 하는 이른바 먹이 사실 구조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졌다 하는 게 바로 대장동 게이트, 이재명 게이트의 핵심 루트 아니겠습니까? 네. 아무튼 박영수, 인척인 이기성이라는 사람의 녹취록이 검찰에 확보가 됐다. 제1 녹취록이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이라면 제2, 지금 최근의 녹취록은 바로 이기성, 박영수, 인척 녹취록이 지금 검찰의 수사를 굉장히 빨리 이루어지게 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재명 이런 얘기를 또 했습니다. 검찰이 남욱 연기를 지도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남욱이 검찰의 요구를 그대로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연기를 하라면 이렇게 연기를 하고, 저렇게 연기를 하면 저렇게 연기를 하고, 그래서 너 남욱은 최대한으로 형량을 낮춰줄게 라고 하는 그런 플리 바기닝을 하고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재명 얘기는 정치 탄압이다.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검찰이 제1야당 대표를 구속시키기 위해서 남욱을 이렇게 하라고 연기 지도를 하고 있다라고 이재명이 얘기를 했는데요. 남욱은 그 얘기를 뚝 듣고, 아이고, 나를 캐스팅한 사람이 누굽니까? 나를 캐스팅한 사람이 당신 아니에요, 이재명. 응? 물론 나를 캐스팅한 당신의 뜻대로 내가 다 이렇게 연기를 못해서, 그걸 이제 발바닥 연기라고 했죠. 발바닥 연기를 해서 좀 그렇긴 한데, 나를 캐스팅한 사람이 너기 때문에 너 어디 피해갈 생각하지 마 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한 것입니다. 네, 내용이 재미있죠? 내용이 재밌습니다. 조금 그 기사를 한번 더 살펴보죠. 네, 내용이 재밌습니다. 네, 남욱이 연기하도록 검찰이 아마 연기 지도를 하는 게 아닌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연출 능력도 아주 낙제점이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남 변호사가 지난 21일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난 뒤 천화동인 일호는 이 대표를 포함한 이재명 대표, 즉 지분이고 성남시장 재선 당시 최소 4억 원을 내가 전달했다. 경기지사 선거 때도 김만배가 선거 자금을 조달했다고 들었다고 이재명과 그 일당들 정진상, 김용이 계속 연루가 된 하나의 팩트를 계속 지금 폭로를 하고 있다. 거기에 따라서 아유, 검찰이 남욱 연기 지도를 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글쎄요, 여러분들이 검찰이 남욱 연기 지도를 한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 중에서는 뭐 그다지 많지는 않을 겁니다. 네. 호남 기반을 둔 호반건설, 중흥건설 이곳에 수사가 들어갑니다. 우리 소아나무. 이것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한 2차례 있습니다. 호반건설과 중흥건설 이 두 군데, 뭐 또 조금 작은 데까지 포함하면은 한 서너 개가 됩니다만은 문재인 정권은 5년 동안에 굉장히 컸죠. 원래 호반건설이 그냥 광주 지역에서 주택 만들어서 파는 그런 조그마한 호남 기반의 건설 회사인데 5년 동안에 중앙 무대까지 진출을 하고요. 호반건설이 뭡니까? 서울신문도 인수를 했습니다. 서울신문 여러분 아시죠? 서울신문의 최대 주자가 지금 2년 전에 호반건설에 인수를 했고요. 중흥건설은 또 헤럴드 경제를 인수했습니다. 헤럴드 경제. 그러니까 이 호남에 기반을 둔 사람들이 문재인 정권 때 쭉 서울로 올라와 가지고 거의 뭐 지금 10대 건설사, 20대 건설사에 들만큼 사세를 엄청 많이 키웠고, 그러다 보니까 언론사를 가져야 되겠다. 방패막이로는 언론사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또 언론사 사조라고 하면은 어디 가서 또 딱 그렇게 대접을 받고 하니까. 그래서 호반건설은 서울신문을 인수를 했고요. 중흥건설은 헤럴드 경제, 헤럴드 이 영자신문 그런 데서 인수를 한 겁니다. 이제 돈이 많이 벌어지면은 어느 정도 보호 차원에서 이 대개는 언론사들을 인수를 하려고 합니다. 대개 이제 건설사들이 그런 데가 되겠죠. 네. 그렇군요. 세상에나 호반과 중흥이 그런 건설사였어요. 라고 블루님이 말씀해 주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봉화고추농장님, 금비님, 최재영님, 네, 여러분들 많은 또 메시지를 보내주고 계시네요. 네. 요즘 종북주사파 민주당 민노총 이 나라의 근간을 해치는 말과 행동에 분노를 느낍니다. 우리 최재영님. MK님도 계시네요. 옆집의 정체부터 까발리는 게 국민들에게 이재명의 거짓된 정체성 폭로의 결정타가 될 것입니다. 네. 1호는 당연히 이재명 소유죠. 세비님. 그렇죠. 천화동이 1호. 이게 지금까지는 김만배 자기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김만배도 이제 서서히 지금 제가 재수의 딜레마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렸죠. 어차피 자기가 이제 구속이 될 게 뻔하고 사법 처리로 교도소에서 몇 년을 살아야 될 상황이면은 그렇습니다. 내가 어차피 내가 얘기를 안 해도 상대방이 얘기를 할 거니까 내가 하는 건 내가 먼저 풀어서 내 죄나 경감시키자 하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네. 이재명도 하물련대도 이참에 싹 정치 생명 끝나게 해주세요. 우리 안재현님. 캐스팅 한 분이 연기를 논하니 참 우습네요. 그리고 이것은 영화가 아니라 다큐다라고 나무기 얘기한 거 맞죠? 홍리스빌님.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이걸 영화로 얘기를 했지만 이거는 당신이 보는 이거는 지금 영화가 아니다. 한편의 다큐멘터리다. 진실에 기반된 이런 걸 우리가 다큐멘터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그 픽션인 영화가 아니라 이건 넌픽션 다큐멘터리다라고 나무기 이재명을 향해서 아주 이제는 뭐 건너올 수 없는 강을 서로 건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네, 세 번째 만평까지 살펴봤고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여러분들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 또 우리 스패너님, 해가님, 김대선님, 스패너님 말씀대로 또 김나영님도 아까 그랬죠. 좋아요를 살짝 눌러봐 주시길 바랍니다. 깜빡하신 분들 구독 아직 구독 등록이 안 된 분들은 구독 버튼만 살짝 눌러주면 되는 거니까요. 구독자가 되는 것은 아주 쉽고도 간편합니다. 그렇지만 또 저희들에게는 상당히 큰 힘이 되니까 구독과 좋아요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구독자 배가 운동을 한 번만 더 말씀드릴까요? 우리 이미 구독자가 되신 우리 왕 시청자 여러분들이 주위에 한 분씩 한 구독자님이 한 분씩 이렇게 소개를 해서 구독자로 만들어 주시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제일 바라고 원하는 것입니다. 네.